감사합니다. 소통의 공간 충남 온라인 학교입니다. 오늘이요.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열심히 8번째 시간까지 따라온 여러분을 응원하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자, 우리요. 이번 시간은 제곱근과 실수 단원의 마지막 시간이고 대단원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스튜디오에는요. 특별한 손님 2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2사람의 소개 영상 보고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자, 종범이 찬이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소개해주고 방학 동안에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이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같이 방송도 찍고 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온라인 학교 영상도 챙겨보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구글 클래스룸 과제도 하면서 나름 재밌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되게 알차게 방학을 보내고 있었네요. 온라인 학교 수업도 듣고 나름으로 공부도 하고 거기에 친구들과 온라인 소통까지 하다니 대단한데요. 종범이도 한번 얘기해볼까? 저도 찬이랑 비슷하게 요즘 학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을 꾸준히 듣고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도 수행하면서 학교랑 똑같이 시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답답했어요. 종범이의 말 속에서 좀 답답했다는 말을 들으니 선생님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온라인 수업에서요, 물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생기겠지만 온라인 수업에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주고 그리고 오늘 이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출연을 해줬으니까 우리 이 2 친구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달아주실 거죠? 오늘 이 2 친구와 함께하는 수업에서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한테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채팅은 센스 있게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2 친구 지난 시간까지 온라인 수업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요. 우리 온라인 학교 지난 시간에 어떤 거 배웠는지 혹시 알고 있을까? 찬이가 얘기해 줄래? 무리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을 섞은 무리수의 혼합 계산을 배웠습니다. 그래요.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 과제를 냈었잖아요. 방콕 과제 여러분 하셨나요? 종범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종범아, 방콕 과제 했니? 네, 당연히 풀어봤죠. 아하, 풀어봤다고 하네요. 그러면 방콕 과제를 종범이한테 한번 맡겨볼까 합니다. 그러면 종범이가 방콕 과제를 푸는 걸로 할까요? 자, 방콕 과제입니다. 방콕 과제를 보니까요. 선생님, 방콕 과제 문제를 다 풀었는데 미로랑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방콕 과제 위에다가 한마디를 더 해줄까 합니다.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수학에게 답을 물어라 입니다. 우리요. 갈림길이 나왔을 때 수학의 답을 찾아서 가다가 보면 이 여학생이 무슨 운동을 하러 갔는지 답을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문제 종범이한테 답을 먼저 구하라고 물어볼게요. 자, 종범아. 네. 자, 1번 문제부터 해결을 해보자. 자, 1번 문제 루트 3과 루트 5 중에 큰 수를 찾으라고 했는데 루트 5가 더 큰 수예요. 네, 루트 5가 더 크다고 말 잘해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 2분의 루트 2와 2점 순환마디 5의 유리수를 찾으라고 합니다. 어떤 게 유리수지? 2점 순환마디 5가 유리수예요. 맞아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유리수는요, 순환하는 무한 소수까지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요. 2점 순환마디 5가 유리수입니다. 자, 3번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와 루트 2 플러스 1 중 작은 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작은 수예요. 좋아요. 4번이요. 루트 7 플러스 2와 루트 7 플러스 루트 5 중에서 큰 수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루트 7 플러스 루트 5가 더 큰 수예요. 왜 그렇죠? 루트 5는 2점 얼마이기 때문에 루트 7 플러스 2보다는 루트 7 플러스 루트 5가 더 큰 수입니다. 아주 잘 대답하고 있어요. 마치 연습한 것 같네요. 루트 121과 루트 12 중에서 무리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루트 12가 무리수예요. 아, 왜죠? 왜 루트 121은 아닐까요? 121은 1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루트를 벗기면 11로 유리수가 돼요. 아, 대답 잘해주고 있네요. 자, 6번에 1 플러스 루트 6과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중에서 작은 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1 플러스 루트 6이 작은 수예요. 좋아요. 작은 수까지 잘 찾았고요. 마지막 문제. 루트 7과 루트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중에서 무리수를 찾으라고 했네요. 루트 7이 무리수예요. 네, 7번까지 잘 풀었고요. 그러면 우리 미로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미로. 자, 여학생이요.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 이 여학생을 따라가 볼게요. 처음부터 1번에 갈림길이 나왔으니까 수학이 답을 알려줄까요? 자, 여학생 길을 가볼까요? 1번. 아, 2번 문제도 이 여학생 달리기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어디 도착했죠? 그래요. 테니스를 치러 간 것 같네요. 선생님, 너무 빨라서 못 봤어요. 답을 다시 좀 보여주세요. 답을 보니까요. 이 여학생의 자취를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1번, 2번, 4번, 그리고 7번에서 답을 찾아서 테니스장으로 잘 갔습니다. 종범이 잘 풀어주었고요. 그러면 이제 방콕 문제 풀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 나가야 할 내용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두 학생 스튜디오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한테요, 며칠 전에 이 두 학생이 온라인 방송을 보면서 선생님 근데요, 우리가 쌍방향이긴 한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선생님이 해주시는 걸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요. 저 또 궁금한 게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어려운 점, 궁금한 점을요, 우리 같이 풀어보자,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스튜디오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찬이하고 종범이하고요,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찬이가 궁금해하는 문제. 아,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 찬이가 궁금한 부분은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요, 선생님이 이 PPT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찬이는 잘 대답해 줄 수 있지?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요, 1.2. 라고 하는 유리수, 눈에 보이는 수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1.2는 정수 부분 1과 소수 부분 0.2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지 않아? 네. 네. 그런데 이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그림에서 0에서 1.2까지 전체의 값에서 정수 부분을 2를 제외하면 나머지 소수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0.2를요.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 정수 부분 1과 1.2에서 1을 뺀 소수 부분이라고 나타내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괜찮아요? 이렇게 써도? 선생님, 이건 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런데 유리수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0.2로 바로 나올 수가 있겠지만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소수 부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무리수 루트 A부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설명해 볼게요. 자, 루트 A는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정수 부분을 구할 때는요, 우리가 이미 정수 부분을 구할 때 정수 부분의 크기를 추정했었거든. 그때 소수 부분은 0과 1 사이에 있으므로 주의할 것. 이 정수 부분을 먼저 알아보게 되면 소수 부분은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루트 A의 정수 부분은 루트 A보다 조금 작은 제곱수로 계산할 수 있어. 왜? 우리 아까 종범이가 얘기한 것처럼 루트 5의 크기는 2. 얼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수의 크기, 무리수의 크기를 추정해 보는 문제를 풀었었잖아. 그렇게 정수 부분을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 값을 뭐라고 놓을 거냐면 n이라고 놓을 거라 이런 얘기죠. 자, n으로 놓으면 소수 부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하고 빼면 소수 부분이 남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소수 부분을 구해보면 소수 부분은요, 루트 A에서 n을 뺀 것이죠. 따라서 루트 A의 값은 정수 n과 루트 A에서 n을 뺀 표현으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 찬아? 좀 이해가 되니? 네. 아, 이해가 돼요? 네,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 사실 이렇게 문자로 나타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좀 해봤는데요. 자, 루트 8, 이 루트 8의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오늘요, 잠깐 이 문제 풀기 전에
아까 처음 방송도 그렇고요. 우리 조금 어색한 게 있죠. 세 번째 방송이긴 한데 두 학생이 나와 주었고 또 우리가 지금 말을 주고받고 카메라를 바꾸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선생님도 학생들이 나오니까 이 처음 방송처럼 긴장이 되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긴장을 풀고 다시 재미있게 열심히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계속 나가볼게요. 자, 루트 8은요. PPT를 볼게요. 자, 루트 8은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정수 부분은 루트 8의 정수 부분, 수의 크기를 추정해 보는 그 과정 속에서 정수 부분을 알아낼 수가 있었다입니다. 그래서 루트 8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지? 혹시 둘 중에 한 명 대답해 볼까? 루트 8은 혹시 제곱수 중에서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을까? 2와 3이요. 그래, 2와 3. 그걸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루트 4와 루트 9요. 그렇지. 그래, 맞아. 얘네들을 근호를 벗기면 2와 3 사이에 있다. 그럼 루트 8은 대략적으로 크기가 얼마가 나올 수 있지? 2점 뭐뭐요. 그래, 맞아. 2점 뭐뭐. 그러니까 정수 부분을 찾을 수 있네요. 정수 부분 얼마일까? 2. 아, 그렇지. 2로 찾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 대답을 해주니까 진짜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수 부분은 어떻게 계산할까? 아까 우리 설명한 대로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된다. 그럼 정수 부분 빼면요. 자, 루트 8의 소수 부분은 루트 8 마이너스 2가 되겠지요. 어때, 찬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우리가 방송 준비하면서 사실은 찬이는 많은 부분을 이해했거든요. 그럼 다음 문제는 찬이가 한번 풀어보는 시간으로 할게요. 자, 루트 10은 찬이가. 루트 10은 루트 9보다 크고 루트 16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 루트 9와 루트 16을 루트를 빼고 다시 정리하면 루트 10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걸로 되기 때문에 루트 10의 정수 부분은 3이고 그럼 루트 10의 소수 부분은 루트 10 빼기 3이 됩니다. 좋아요. 루트 10의 부분까지 잘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니까, 무리수 앞에 유리수가 붙은 이 실수를 어떻게 크기를 어떻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할 수가 있지? 자, 얘도 아까 했던 그 방법대로 아는 루트 2부터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루트 2는요, 루트 1과 루트 4 사이에 있는 수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수는 루트 2에 3을 더한 수니까 양 모든 변의 분모에 3을 다 더해 봅시다. 그랬더니 이 3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는 값은 4와 5 사이에 있는 값이고요. 따라서 3 플러스 루트 2의 정수 부분은요. 4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 숫자니까 정수 부분은 4가 되겠죠.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했었지? 소수 부분은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뺐다. 그러면 전체 3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는 값에서요. 4를 빼면 루트 2에다가 유리수와 유리수끼리 계산을 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3 빼기 4는 마이너스 1. 즉 소수 부분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찬아? 좀 해결이 된 것 같니? 네. 우리 친구들 잘 풀 수 있을까? 네. 댓글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지난 시간보다 사실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댓글창에, 그래요. 하나만 부탁을 할 건 우리가 채팅은요, 센스 있게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범이도 궁금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종범이도 한번 해볼까요? 저 며칠 전에 쌤께 이메일로 문제 보냈어요. 그러네요. 종범이가 참 이메일로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마디로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 문제를 읽다가 무리수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서 새로운 기호가 나왔는데 그게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종범이가 말하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범이는요, 무리수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궁금한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모르는 기호가 생겼다고 하네요. 이 모르는 기호가 나왔을 때 문제풀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죠. 자, 문제를 보니까요,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nx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 루트 3은 1과 2 사이에 있으므로 n의 3값은 1이다.
이때 n의 1부터 시작해서 n의 10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요, 모르는 기호가 문제에 나왔으니까 갑자기 당황스럽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모르는 기호는 이미 문제에서 정의를 주고 있거든요. 쉬운 예를 통해서 몇 가지를 하다 보면 문제가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쉬운 예 몇 가지를 들어서 각각의 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우리 n의 1값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n의 1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n의 x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n의 가로 안에 있는 이 x의 값을 루트 안에 집어넣어. 그리고 루트 x의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 n의 x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n의 1값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다시 해보면 x에다 1을 집어넣어서 루트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되겠네요. 그럼 루트 1은요, 1과 같죠?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몇 개지? 1개요. 아, 좋아. 1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루트 1부터 시작해서 루트 10까지의 합을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n의 1값부터 n의 10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부등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요, 1부터 10까지 1, 2, 3 이렇게 자연수는요, 제곱수에서 1, 2, 3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하의 자연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루트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몇 개 있어? 1개 이렇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n의 2값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n의 2값은 해석해 보니까 루트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되겠죠. 따라서 루트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찾으셨나요? 예, 1개가 되겠죠. n의 3값은 어떨까? 그래, 2 이전의 값이니까 따라서 n의 3의 값은 얼마? 자, 루트 3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즉 n의 3값은 자연수가 1개죠. n의 4의 값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n의 4의 값은요? 종범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n의 4는 루트 4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이고 루트 4는 2이므로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2개예요. 좋아요. 선생님은 지금 학생들이 나와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긴장 하나도 안 하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그러면 n의 1값부터 시작해서 n의 3값까지는 이미 1로 구했죠. 즉 n의 x의 값이 1인 것은 3개였습니다. 그리고 n의 2의 값부터요. n의 8까지의 이 값은요, 3보다 크지 않죠. 2와 3 사이에 있으니까 n의 x의 값이 얼마? 2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n의 4, 5, 6, 7, 8 해서 몇 개가 있죠? 5개. n의 9와 10은 값이 얼마일까요? 종범아, 값이 얼마일까? 3이요. 그래, 3이죠. 왜? 루트 9와 루트 10은 3과 4 사이에 있는 수잖아요. 그래서 n의 x의 값이 3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 3인 값은 2개. 그러면 n의 1부터 시작해서 n의 10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1이 3개, 2가 5개, 3이 2개. 이렇게 해서 총 합이 바로 19가 나왔네요. 좋아요. 자, 종범이의 궁금증까지 해결했으니까요. 이제 선생님이 풀어주고 싶은 문제 한번 풀어주고 싶습니다. 자, 풀어주고 파 문제입니다. 선생님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임의의 무리수를 주고 이 무리수가 유리수가 될 조건, 임의의 실수를 주고 이 실수가 유리수가 될 조건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더군요. 그래서 유리수가 될 조건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키워드는요,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유리수 A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부터 볼게요. 자, 문제 보니요, 주어져 있는 준식을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고 그리고 그 식의 값을 계산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이 주어져 있는 식을 보니 가로가 있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로가 있는 식을 어떻게 풀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찬이가 대답해 볼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아, 좋아. 그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가로를 풀어주고 식을 전개해서 계산한다 라고 답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요, 주어져 있는 식을요, 이제 분배 법칙을 쓰기 위해서 3을 각 항에 또 마이너스 루트 3을 각 항에 곱해줘 보죠.
곱했더니요. 3 곱하기 2는 6이 됐고요. 3 곱하기 a 루트 2는 3a 루트 2가 됐고요. 자, 마이너스 루트 3을 전개를 해서 곱을 해주게 되면요. 마이너스 3 루트 3하고 루트 3하고 곱하니까 3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2 플러스 9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요. 무리수와 유리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냐면 종범이 혹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무리수하고 유리수하고 계산이 나왔을 때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끼리끼리 계산해라. 기억나세요? 이제 기억나죠? 네, 기억나요. 네. 그래. 끼리끼리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하고 마이너스 3a 하고 또 마이너스 3a 루트 2와 플러스 9 루트 2를 계산을 같이 묶어서 해줘 볼게요. 이때 문제는 뭐죠? 유리수가 되도록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가로가 있고요. 또 가로가 있고 여기에 루트 2가 곱해져 있는 유형이므로 얘가 무리수가 된다는 건 루트 2는 0이 될 수 없잖아. 대신에 곱해져 있는 2의 값이 얼마가 되면 전체의 값이 0이 될 수 있을까? 그래, 앞에 있는 가로의 값이 0이 된다면 우리는 무리수가 없어지면서 유리수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3a 플러스 9라고 하는 값이 0이 되면 유리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1차 방정식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a 값 구했습니다. a 값 구했는데 그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식의 값은 a를 전체를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렇죠? 정말 그럴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미 우리는 식을 단순화시켜서 간단히 계산을 했고 루트 2 앞에 0을 만들었으므로 따라서 식의 전체 값에 a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그래, 6-3a에다가 a 값을 대입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6-3a의 값에 a값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9가 돼서 정답은 1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궁금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그래요. 댓글창에 재미있는 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요, 더 재밌는 코너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 코너는요, 실력점검 고고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부분도 있겠죠. 또 답답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이요, 한 90문제 정도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7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혹시 궁금한 것은 없는지 선생님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코너를 준비했어요. 이번 코너를 준비할 때 우리 종범이가요. 선생님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거 준비해봐요 라고 해서 준비한 추억의 복불복입니다. 자, 종범이가 준비한 거 보니까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금 뽑기 기계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뽑기 기계에 레버를 돌린 다음 캡슐을 꺼내서요. 캡슐에 있는 번호를 부르면 그 번호대로 종범이나 찬이가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사람 누가 먼저 할까? 제가 먼저 뽑을게요. 좋아요. 종범이가 뽑고 그럼 찬이가 문제를 풀어보자. 누구 몇 번 나왔을까요?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5번 나왔어요. 5번 좀 쉬운 문제일까요? 한번 5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5번이요. 5 플러스 루트 3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할 때 A 플러스 2B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찬이 풀 수 있겠어? 네. 좋아요. 찬이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루트 3은 루트 1보다 크고 루트 4보다 작기 때문에 루트 3은 가운데 껴있고 저 문제 나와 있는 자연수를 세 군데 각각 더하면 5 플러스 루트 3은 6보다 크고 7보다 작은 걸로 부등호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5 플러스 루트 3의 정수 부분은 6입니다. 그리고 5 플러스 루트 3의 소수 부분은 루트 3 빼기 1이기 때문에 5 플러스 루트 3 빼기 6은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아, 좋아요. 지금 우리 찬이가 설명을 잘 해주었는데요. 루트 3이 1과
루트 1과 루트 4 사이에 있고 5 플러스 루트 3은 각각의 5를 더한 6과 7 사이에 있으므로 따라서 5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은 정수 부분이 6이고 소수 부분은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을 잘 해주었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종범이가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질까? 찬이가 좀 도와줄래? 네. 근데 찬아, 우리 너무 긴장했나 봐. 아, A 맞다. 값하고 A 플러스 2B 값을 구하는 거 선생님이 글쎄 까먹었지 뭐야? 아, 맞다. 그죠? 네, 그러면 자 A 값 아까 얼마였다고요? 6이었고요. B는요? 루트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좋아. 그럼 A 플러스 2B의 값은요. A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전개를 2를 해주고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계산을 해주게 되면 4 플러스 2 루트 3이 되겠네요. 4 플러스 2 루트 3까지 설명을 잘 해주었는데 그쵸? 네. 좋아요. 자, 이제 종범이가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34요) 34번 좋아요. 자, 34번 클릭해 볼게요. 네. 자, 루트 2가 A이고 루트 3이 B라고 할 때 루트 150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루트 150을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자, 종범이가 한번 풀어볼 수 있겠니? 네. 좋아요.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에 선생님 한번 따라가 볼게요. 네. 루트 150을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루트 5제곱 곱하기 6이 되고 이때 5제곱은 근호 밖으로 나와서 5 루트 6이 될 수 있어요. 좋아요. 여기서 6은 2 곱하기 3이 있기 때문에 5 루트 6은 5 루트 2 루트 3으로 나타낼 수 있고 루트 2와 루트 3은 각각 A, B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루트 150은 5A, B로 나타낼 수 있어요. 좋아요. 문제를 잘 구해주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셋이 한번 다 같이 한번 화면에 나와볼까? 있잖아요. TR0922 학생이 답을 계속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긴장하는데 응원으로 답을 잘 달아주어서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장도 좀 풀리고 있고요. 자, 이제 문제를 다 잘 풀어보고 있는데 어때요? 좀 빠른가요? 좀 빨리 대답을 한 것 같죠? 그쵸? 좋아요. 사실 우리 수업이요. 소통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좀 말을 빠르게 진도를 나가느라고 지난 시간은 열심히 진도를 나갔고, 또 이번 시간에는요, 해야 할 문제들을 사실 90문제나 가져오다 보니까 선생님이 긴장해서 좀 빨리 나가야지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또 오늘 채팅창에 새로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채팅창은 약속이 있어요. 채팅을 센스 있게 하는 약속을 하기로 한 건데요. 이 채팅창에서는요. 우리가 채팅할 때 수업과 관계없는 내용은 하지 않기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 우리 학생들 오늘 긴장한 상태로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댓글창에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면 우리가 더 힘이 나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코너는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사실 댓글창에 선생님이 수업과 관련된 얘기만 하라고 하니까 쓸 말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아는 친구들만 답을 달 수 있었는데요. 이번 코너는요. 궁금한 점, PPT 잠깐 볼까요? 궁금한 점, 또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남겨주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요. 오늘요. 방콕 과제는요. 댓글을 남겨주고 채팅창에 글을 쓰는 것으로 과제를 대신하려고 하거든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찬이하고 종범이가 댓글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그 채팅창에 있는 인상 깊은 글들을 확인을 해줄 건데요. 실컷 달고 싶은 채팅창에 글을 실컷 올려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한 후에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제한 시간은 10초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10, 9, 8. 네, 댓글창에 찬이가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 봐요. 10초는 무엇이냐고 묻는 학생도 있고요.
어쩌죠. 벌써 시간이 아쉽게 끝나버렸네요. 너무 짧죠? 이 댓글창에 글을 쓰는데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한 번 더 돌아가 보죠. 10, 9, 현석이가 선생님 왜 이렇게 재밌어요?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찬훈이가요. 루트가 뭐예요? 라는 글도 있고요. 우리 수업을 같이 안 따라왔나 보다. 그래요. 자, 이제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댓글창에 여러 가지 글들이 왔습니다. 어때요? 소통하는 시간이 짧아서 항상 고민이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두 학생들 혹시 댓글 채팅창 잘 보았어요? 네. 그래요. 인상 깊었던 혹시 글들 있었나요? 네. 친구들이 많은가 봐. 친구들이 들어와서 찬이의 별명이 찬스인가 보지? 그런가 봐요. 그래요. 두 학생이 재밌었던 댓글 내지는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는 것 같네요.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누구부터 해볼까? 저부터 할게요. 좋아, 종범이부터. 아이디 바보바보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다음 단원 마무리 때도 나와주실 건가요? 라는 댓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요. 다음 단원에도 나올 거냐고 묻고 있네요. 선생님은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풀이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나오니까 긴장은 조금 더 됩니다. 긴장도 되고 맞추느라고 좀 안 맞기도 해서 지난 시간보다 좀 아쉬운 수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함에도 둘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너무 힘이 나고 교실에 돌아간 것처럼 사실 기쁘고 즐겁습니다. 다음 시간에 단원의 마무리 시간에 나오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그럼 찬이는? 아까 이름은 제대로 못 봤는데 그 유튜브를 왜 하냐고 올라온 댓글이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추억도 쌓을 겸 뭐 잘하면 수익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소개 영상에서 찬이가 100만 예, 100만을 찍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그 처음 나올 때 그 영상, 가슴 뛰는 영상 있었죠. 기대하라는 영상을 찬이가 만들었고요. 또 소개하는 영상도 찬이와 종범이가 같이 만들었어요. 정말 다양한 끼가 있고 다재다능한 학생들을 옆에 두어서 선생님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정말 재밌고 다재다능하고 그런 친구들이겠지요. 그래요. 이제 실수와 제곱근과 실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PPT 볼게요. 우리요, 지난 시간까지 제곱근과 실수라는 단원을 7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대단원은요, 크게 3가지의 소단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단원은 제곱근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배웠었고, 제곱근의 정의, 그리고 성질에 대해서 첫 번째 단원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단원에서는 무리수라는 수체계와 실수라는 수체계를 이렇게 수체계를 넓혀서 이런 수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직선에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렇다면 나타내고 난 후에 이 수들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즌2가 되어서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을 다 혼합해서 복잡한 계산까지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오늘은 정수와 소수 부분에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었죠. 자, 이렇게 제곱근과 실수는요,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곱셈과 인수분해를 나갈 차례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다항식의 곱셈 공식 1번과 2번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우리 학생들 나왔으니까 지금 방송을 긴장하면서 해봤거든요. 한번 소감을 나눠볼까요? 누구부터 해볼까? 이번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 채팅창이 이게 좀 딜레이가 있어서 그래도 읽긴 어렵지만 채팅창을 보기도 하고 종범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니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어 색다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색다르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종범이는요? 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나오지 못해서 되게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도 보고 선생님과 찬이랑 녹화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단원 총정리할 때도 꼭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종범이는 계속 다음 단원에서 초대를 받고 싶은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댓글창에 우리 종범이와 찬이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냐는 의견을 한번 나와줘 볼까요? 그래요. 찬이 오빠 윙크해주세요. 친한 친구가 많은가 봅니다. 찬이가 방송에 출연을 하니까 이 댓글창이 사실은 수업과 관계는 없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참여도가 오늘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두 학생을 초대해서 선생님도 너무나 기쁘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과제를 줘야 할 시간인데요. 여러분 뭔가 재밌는 댓글이 있어요? 과제요. 이제 과제를 주려고 합니다. 자, 과제는요. 아까 우리가 방콕 문제 했었죠. 매 시간마다 사실 방콕 문제가 주어지는데 실시간 댓글 창에 이 채팅창에 댓글을 다는 것이 오늘의 과제, 방콕 과제이고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과제는요. 대단원 문제 풀이입니다. 복습은요, 수학의 기억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손으로 익숙하게 문제를 풀 경우에 이제 활용 문제를 풀 수도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예습과 복습은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향상시켜 줄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우리 이제 인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대단원의 마무리 시간,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빨리 계약해서 같이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웃고 떠들고 수업 시간에 같이 얘기도 해보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은 선거라서 수업이 없어요. 굉장히 아쉽네요. 그렇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2시에 선생님과 다시 다항식의 곱셈 공식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손 닦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요. 한 가지 더요. 우리 감독님이 저한테 지금 사인을 계속 보내시는데 선생님 카메라가 2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카메라와 왼쪽에 있는 카메라,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를 다 보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자꾸 사인이 안 맞아서 다른 카메라를 보면서 했었어요. 오늘은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이전 시간과는 다르게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고 또 PPT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사인이 안 맞았던 부분은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도 학생들, 친구들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좀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재미있었죠? 즐거웠죠? 예, 좋아요. 자, 오늘 시간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 종범이 찬이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니? 네. 있어? 해도 되나? 영상 다시 보기 댓글에 유튜브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와서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찬이는 유튜버. 좋아요. 종범이 없어? 저는 딱히 있잖아. 찬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예, 이렇게 재미있게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